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입니다.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강의 때 상상의 히드라 모델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하고 재미가 있어서 계속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히드라 모델의 이제 보충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을 다시 또 이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키호테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의 소설 중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점은 아주 정립하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아주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에 비교해서 왕따 정도 된 사람인데 그래도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좀 개파간 성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걸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문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 장르를 문학의 장르를 높이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준다든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니크한 인물이 이제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를 생각하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돈키호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상적인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돈키호테가 말이죠. 그리고 현실주의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돈키호테의 그 소설을 보면은. 그리고 강한 면이 있으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한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든 이제 이성, 감성,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돈키호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책에 뇌짱으로 삽시다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중국의 아마 1900년도 초기에 일본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문학으로 이제 전향한 루신이라는 이제 혁명가죠, 일종의. 그 사람이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많이 눈을 떠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자아 자부심이라는 그런 심리학의 그런 것이 많이 태동되고 많이 디스커션 됐던 그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루신이 일본도 사실 자아 자부심에 대한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대 초기가 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일본이나 루신의 생각이 자아 자부심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소설을 그걸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책이 이름이 이제 아큐 정전인데 아큐라는 것은 귀신입니다. 중국
오래된 귀신, 그 오래된 귀신을 자아 자부심에 이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의식 계획을 한다 그 말이죠. 의식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아큐라는 주인공은 모든 것이 잘못되면은 나는 딴 사람 탓을 하고 말이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추철하게 변명을 많이 하고 또 허세를 많이 부리고 왜곡된 자아를 많이 발산해가지고 그 자신은 정신적인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하려고 해가지고 정신적인 승리법, 정신적인 승리법이라는 그런 이제 남발을 써가면서 자기는 그것을 정당화시키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자의식이 약한 사람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자기 중국 국민들의 신의 혁명하고도 이제 관련이 된 건데요. 결국은 의식을 이제 선진화시키려고 이제 태동을 시작한 게 이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상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큐쟁전에 아큐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 없지요. 아큐는. 그리고 아주 자아 자부심이 아주 약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왜곡되어 있죠. 근데 왜곡된 자아는 예를 들어서 아큐하고 돈키호테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된다고 예를 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로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항상 부딪히는 일이지만은 나의 이상자아하고 현실적인 자아하고 이상적인 자아는 100점을 맞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현실 자아에서는 70점을 맞더라도 대단히 만족하는 그런 것을 상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마다 이상자하고 현실자가 이렇게 서로 다르고 대화할 때도 돈키호테하고 아큐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안목에서 어떤 차원에서 자기가 말로써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자신이 중심을 갖고 자신을 건강 상태, 정신 상태를 파악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악취도 이게 자아가 약하고 소심적이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면 우스꽝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죠. 서로 레벨이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서로가 자신 그 정신세계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싸움질만 날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제 공적인 표현이 되겠지만은 자아 자부심 자기 내부에서 이게 형성되는 그런 마음이나 자세나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길 수도 있고 이제 과장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히 내 머리에 네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가 더 월등하다 이거야. 그 상대를 비난한단 말이야. 너 이놈, 내가 너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곡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하고 내부의 자아 자부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심,
본심은 밖으로 내어보낼 필요는 없죠. 자기가 이제 지키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있는 대화를 상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자아 자부심의 이제 근원은 뭐냐면은 욕구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어떤 학자는 행복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게 좋은 인생의 목표죠. 그리고 본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스러워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 세 번째는 일종의 명예욕이지만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 보수적인 성격이죠.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에다 환원한다. 그것도 자기의 이제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이성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행동을 옮길 때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파악이 되면서 과학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 컴퓨터가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확보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이런 자아자부심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면은 그게 인공지능의 미래의 하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각각 그리고 이제 행동할 때도 바로 순간적으로 하는, 순발력 있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신중한 모드에서는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상에서는 신중하게 대답하고 신중하게 약속하고 그런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행동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게 조금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조금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 수준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보편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양의 도덕 감정이 양심적으로 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 양심. 근데 서양에서는 양심 책임이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을 잘 믹스해가지고 좋은 점은 계속 유지하고 나쁜 점은 자꾸 고쳐가지고 또 고양시키고, 그런 작업이 의식계획 뇌장 운동의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여기 히드라 모델에서 상대편의 히드라 모델 있고 사회 국가의 히드라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결정을 하잖아요. 자유스러운 선택,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액션에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몫을, 이익을 6분의 3은 자기가 차지하고, 그럼 미리부터 그렇게 정한다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너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나도 괜찮지 않냐, 조금 이익을 덜 가져가라. 그래서 6분의 2는 상대방이 갖도록 미리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분의 1의 몫은, 이익은 사회와 국가에 환원하든지 거기를 사회와 국가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고, 모든 이제 결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매일 생활에서 세수하고, 기상하면 세수하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은 항상 일상생활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자꾸 가르쳐줘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의식구조상 동양의 의식구조는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장래를 생각해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융합 사고가 많이 발전할 텐데 서양에서 동양의 저기 월등한 정신 문화를 흡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 책의 330페이지 보면은 1, 2, 3 공동체 운동 그것을 이제 제시한 건데 그것은 여기서 말한 이런 몫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쓸 때도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지 너무나 불공평하게 몰아준다든가 그러니까 몰아주면은 이제 나태해진다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욕망이라는 거 인상의 본성 그것은 항상 공짜로 가면은 이게 나태하고 공짜로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애들을 가르치면은 애들을 망치는 겁니다.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그러면 또 재미가 있어야죠. 어린애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드라 모델을 다시 상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